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는 약보다 식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진짜 식단법을 잘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더욱 달라지죠. 60대와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 능력도 다르고요. 대사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식단표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시니어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혈당 변화를 직접 지켜봤죠. 어떤 음식이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패하는지도 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경험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당뇨 식단 관리법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표만 따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식사 타이밍입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하죠. 양 조절은 기본이고요.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 구성법입니다. 둘째, 실제로 효과 본 식사 타이밍 전략이에요. 셋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반전 팁 5가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팁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당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국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식사 구성 비율을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혈당 조절의 말이죠. 그럼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45%에서 50%입니다. 단백질은 20%에서 25%예요. 지방은 25%에서 30%죠. 이 비율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육 손실이 빠릅니다. 그래서 단백질 비율이 더 중요해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되죠. 악순환입니다. 그럼 실제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아침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가 좋습니다. 현미죽을 반 공기 정도 드세요. 여기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잡곡밥을 반 공기 먹습니다. 흰쌀밥은 피하세요. 잡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선구이를 추가하세요. 고등어나 삼치가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채소 반찬도 2~3가지 곁들이면 됩니다. 저녁은 좀 더 가볍게 가야 합니다. 두부조림 샐러드가 이상적이에요.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수면 중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한번 드세요. 견과류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나 호두가 좋죠. 오후 간식은 방울토마토나 오이가 좋습니다. 당분이 적고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식단을 짜면 하루 영양 균형이 맞아떨어집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밥을 끊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믿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절반의 진실이에요.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밥을 지나치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포도당을 자체 생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포도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흰쌀밥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귀리를 섞으세요. 보리도 좋습니다. 퀴노아를 추가해도 되고요. 이렇게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잡곡밥은 왜 좋을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끼에 밥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정확히는 80g 정도예요. 이 정도면 탄수화물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밥을 바꿨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탄수화물입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과량 섭취가 되죠. 만약 고구마를 먹었다면 밥은 더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흰쌀밥은 당지수가 높아요. 현미는 낮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잡곡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절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절하려 했는데 실패한 경우죠. 왜 실패했을까요? 70대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식단을 기록했어요. 노트에 하나하나 적으셨죠.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먹던 음식들이 문제였어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바로 견과류와 과일이었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음식 맞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그런데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박 어르신은 하루에 호두를 한 줌 반 정도 드셨어요. 아몬드도 한 줌 먹었습니다. 이게 과량이었던 겁니다.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거든요. 지방 함량도 많고요. 과일은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습니다. 사과를 하루에 한 개 먹었어요. 바나나도 한 개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이에요. 아무리 천연이라도 당은 당입니다. 박 어르신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이 많으면 당으로 작용한다고요. 이분은 놀라셨어요. 그래도 건강식인데 괜찮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 조절이 핵심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사과는 반쪽입니다. 한 개의 반만 드세요. 바나나는 3분의 1개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견과류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한 줌의 절반 정도죠. 박 어르신은 양을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났어요.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0mg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mg이 떨어졌죠. 이분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식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은 적정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식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걸 바꿨기 때문입니다. 뭘 바꿨을까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 타이밍 말이죠. 국제 당뇨 연구 보고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 순서와 시간이 혈당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먼저 식사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야채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어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채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가 느려지죠.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죠. 연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0% 완화된다고 해요. 30%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요. 그럼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몸이 깨어나는 거죠. 너무 늦게 먹으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복 혈당이 올라가요. 점심은 아침 후 4시간에서 5시간 뒤가 좋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죠. 너무 늦으면 허기가 심해져서 과식하게 됩니다. 적당한 간격이 중요해요.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이 이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늦게 먹고 바로 자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아침 공복 혈당도 높게 나옵니다. 박 어르신은 이 타이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어요. 야채부터 먹는 습관을 들였죠. 그랬더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시간도 조절해 보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식사일기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록하면 식습관 인식이 바뀌거든요. 자신이 뭘 먹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먹던 간식도 보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 사진을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앱에 업로드하세요. 혈당도 함께 입력하는 겁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서 적어두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2주는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국내 임상 보고를 보면 놀랍습니다. 식사일기를 쓴 그룹은 혈당 변동 폭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해요. 안 쓴 그룹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죠. 기록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팁은 1분 포만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씹는 횟수를 늘리면 인슐린 반응이 완화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입당 20번에서 30번 씹으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주일이면 습관이 되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씹으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50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적당히 씹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이 죽처럼 될 때까지 씹을 필요는 없어요. 효과는 2가지입니다. 첫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2배 이상 오래 가죠. 그래서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둘째, 간식 섭취량이 감소해요. 배가 금방 안 고프니까요. 자연스럽게 총칼로리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 2가지 팁은 정말 쉽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사진 찍고 천천히 씹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더 강력한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하루 한 번 채식 중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춥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한 끼를 완전 채식으로 구성하세요. 콩 요리가 좋습니다. 버섯도 추가하고요. 각종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샐러드나 나물 무침 형태가 좋아요. 채소볶음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을 조심해야 해요. 채식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꼭 포함시키세요. 달걀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 한 끼 채식을 실천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25mg에서 40mg 감소했다고 해요. 상당한 수치죠. 한 끼만 바꿨는데 말입니다. 언제 채식을 하면 좋을까요? 저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채소를 많이 먹는 거죠. 포만감도 충분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 팁은 물입니다. 하루 7컵에서 8컵 이상 마시세요. 왜 중요할까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수분이 혈당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배출도 도와주죠.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간식 전에도 한 컵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7컵 이상 마시게 됩니다. 물을 먼저 마시면 포만감도 생겨요. 과식을 막을 수 있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장질환이 있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둘째, 변비가 예방됩니다. 시니어 분들 많이 겪으시는 문제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 팁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는 채식으로 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럼 마지막 팁과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원리는 명확합니다. 근육 활동이 혈당 소비를 촉진하거든요.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걸으세요. 집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 관리가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이 예민해지거든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걷다가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약 15%에서 20% 혈당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후에 걷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꾸준히 하면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 핵심입니다. 첫째, 밥은 줄이지 말고 바꾸세요. 잡곡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둘째, 식사 순서와 시간이 혈당을 결정합니다. 야채부터 먹고 타이밍을 지키세요. 셋째, 기록 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식사일기를 쓰세요. 넷째, 하루 한 끼 채식 루틴을 만드세요. 저녁을 채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걷기와 수분으로 마무리하세요. 식후 걷기와 물 마시기를 잊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잡곡밥 한 공기만 먹기 실천하셨나요? 식사 순서 지키기는 어떤가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하루 7컵 물 마시기도 체크하세요. 식사 후 30분 걷기도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하세요. 하루 한 끼 채식도 빼먹지 마세요. 이 5가지를 지키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한 식단이 아닙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루틴입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관찰하세요. 어떤 타이밍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세요. 개인차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같은 방법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고 혈당을 체크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당뇨 관리 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만의 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